임원 볼게요. everybody. 임원. 봐요. 그럼 이제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는데 뭐 임원은 워낙 잘 나옵니다. 그래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임원의 뭐 자격 요건 같은 거 나오고요. 임원의 구성 같은 게 나오는데 임원은 뭐 사실 참 많이 나옵니다. 일단 임원에 대한 부분은 조합장하고 이사 감사가 있어요. 시작. 조합장 이사 감사. 시작. 조합장 이사 감사. 이게 임원이죠. 그렇죠? 근데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딴 데 있다 와가지고 나 임원 할래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돼요. 시작.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봐요. 각호죠. 다음 각호. 동시만족이 아니라. 그리고 소유한 기간은 몇 년? 5년 이상은 뭐가 된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주하고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분 따로따로 1년 이상, 5년 이상 된다면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가서 나 임원하려고 집 사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원의 구성 중에서 많이 물어본 중에 하나 중에 1번은 앞에서 본 거죠.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똑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인원은 나중에 올 거야. 지금 저 이런 얘기하면 승질 나서 안 돼. 그렇죠? 일단 개발법처럼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뭐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기억나죠? 감사는 꼬장꼬장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 개발법에는 임원의 임기가 언급이 없었어요. 여긴 있죠. 3년. 그죠? 임원의 임기 3년. 왜? 워낙에 부정부패가, 그렇죠. 가끔가다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 조합에 누가 뭐 어디 시공을 요하는 업자한테 뭘 받아먹었니 뭐니 이러면서 자주 꽤 나와요, 뉴스가.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를 3년 정하지만 잘하면 연임할 수 있고 못하면 연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임기가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봤었던 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처럼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도 있죠. 기흥리은 디귿리을은 저번 주에 개발조합과 동일하고요. 여기만 나오는 결격 이거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 받고 10년 지나지 않은 거. 이건 정비조합의 임원에만 나오는 거예요. 벌금. 국회의원 같죠. 사실 쉽게 말하면요. 무슨 웬만한 조합장 선거가 국회의원 맘먹습니다. 그 분위기가 삼엄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 그 다음 조합 설립의 인가권자에 뭐다? 해당하는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자들도 임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조문이 신설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상계주공 7단지 조합장이 우리 구청장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지금은 안 돼요. 이해갑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조치할 테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미음비읍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결격 걸리잖아. 그럼 나중에도 뭐다? 당연 퇴임합니다. 에버바레 당연 퇴임. 그리고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효력을 잃는다고 나온 게 34회 때 문제.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퇴임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죠? 퇴임 전 관여행위도 유효합니다. 똑같아요. 이해가십니까? 다만 많이 관심은 안 쓰겠지만 어쨌든 유효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됐어요. 다음 페이지. 그런 다음에 뭐가 되죠? 조합원 다 모아놓고 총회하고, 시작. 조합원 다 모아놓고 뭐하자? 총회하고, 그리고 뭐하자? 의결대표를 뽑아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근데 요 대의원회는 저번 주에 배웠던 개발법의 개발조합의 대의원회와 좀 구분하셔야 된다. 이 총회 세부 내용은 지금 보긴 어려워요. 총회는 나중에 할 거야.
세부 내용은. 일단은 대의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면 우리 개발법 볼 때 앞에 개발조합의 대의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페이지가 79페이지. 그렇죠? 페이지 79 써놓기만 하세요. 79페이지. 보시면 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좀 간단하죠, 지금보다는. 그죠? 그럼 뭐가 나오죠? 일단 봐봐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합원 수가 몇 명?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여기는 뭐 하죠? 둬야 돼요. 둬야 됩니다. 근데 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죠. 지금은 100인 이상이면 둬야 되고, 여긴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대의원회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고 지금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앞에는 뭐였죠? 100분의 10이었죠. 그거나 뭐라고요?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그나물에 그 밥이지 뭘. 그렇죠? 어떤 분이 왜 달라요 그렇게? 법마다 만든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취향이지 뭐. 따지고 보면. 그죠? 그 얘기. 그리고 임원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봐봐. 임원과의 관계. 일단 봐봐요. 이거 잘 나오는데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이 누구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이 누구야? 이사감사. 뭐라고요? 이사감사잖아.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이. 그럼 이사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게 합니다. 왜? 이사감사가 대의원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말아먹어요. 큰 회의 할 때 말아먹고 조그만 회의 할 때 말아먹고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 될 수도 있나요? 있지. 조합장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 역할을 했을 때예요. 뭐라고요? 그것도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역할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원래 이번 조문도 없었는데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역할을 했다 이 말은 그러면 그럴 땐 대의원에 어떤 의결권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옛날에는 조합장은 어디 해외여행 길게 가가지고 역할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의결권 행사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 즉 대의원의 의장 역할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의원으로 봐주겠다. 그리고 대행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힘들어요. 어쨌건 다음은 중요하니까 뭐 해라? 꼭 총회를 하세요. 뭐라고요? 다음은 중요하니까 꼭 총회를 하세요. 대표적으로 정관 변경 같은 거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우리 개발법은 간단했는데 여기는 복잡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야. 지금은 그 정도 라인만. 이렇게 해서 뭐가 됐다 우리가? 아하, 시행자가 누군지 봤다면 뭐 해줄까? 시공자를 뽑자. 해봐요. 시공자 선정. 어떻게 해요? 일반 경쟁에 붙여라. 그럼 물어볼게요. 어떤 자를 시공자로 정할까요? 아무래도 싸게 좋게 지어줄 사람한테. 맞죠? 비싸게 안 좋게 지어줄 사람한테 하진 않겠죠. 시작. 싸게 좋게 지어준다고 한다면 선정해 주겠죠. 근데 그게 참 뒷돈 받고 해주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안 걸리면 되죠. 걸리면 잡혀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공자 선정 시기는 이렇게 이해합시다.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작.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시공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야.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공자를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봐봐요. 조합이 시행자가 됐다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시행자니까.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경쟁 입찰로. 하지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왜? 사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수의계약 뭔지 알죠? 수의가 뭐예요? 임의적 의사표시. 수의. 상대방을 임의적으로 골라서 계약하는 걸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공의 플러스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수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하지만 봐봐요, 여러분. 소유자,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가 시행하는 게 언제였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였잖아요. 그럼 조합이 없죠. 그럼 여기는 경쟁 입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고요. 경쟁 입찰이 아니죠. 이게 잘 나와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조합이 없으니까 조합 설립의 인가후도 아니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후가 되어지는 거야. 조합이 없으니까 이거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눈 떠봐봐. 무서워요. 재개발은 언제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요? 20인 미만일 때. 그럴 때면 조합을 안 만드니까 조합은 없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은 후 그냥 규약에 따라 선정하는 겁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알았죠? 그 정도만. 그리고 시장 군수 등 LH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경쟁 입찰이 원칙인 거죠. 예외 수익이 가능할 때가 있겠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창의총회 거쳐서 조합 만들고 조합원 누군지 보고 너무 잘 나오는 임원을 보고 그리고 조합의 중요한 사항 의결을 위하여 총회 개최를 하는데 매번 총회할 수 없으니까 의결대표를 뽑아놓는 걸 대의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자가 정해지면 집 짓기 위해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한 2번 나왔고요. 시공자 선정 아직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 이제 필수 지문 정리 좀 확인해 볼게요. 워낙 중요한 지문들이 많아요. 지금은 뭐 다 풀진 않겠지만 워낙 조합은 중요한 지문이 많아서 거의 2페이지 꽉 차 있죠, 거의.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첫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봅시다. 뭔지 봐볼게요, 여러분. 일단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에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 무슨 사업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재개발 말고 재개발.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재개발. 그렇죠? 그 얘기들. 됐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뭐하죠? 지금 요 문제죠.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그럼 정비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뭐가 지정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일단 돼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 뭐하죠? 무슨 동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 이상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누구에게? 시장군수 등에게 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라. 됐습니까? 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빵꾸빵꾸빵꾸 다 속이는 지문들의 유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봐요. 제가 정비법은 나올 때 꼭 뭘 봐야 된다?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야. 그럼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뭐 한다는 거야 지금? 조합을 만들려고 한대. 그런데 포인트는 어떤 동의를 받냐는 거야. 그렇지? 키워드 세 가지야. 재개발인데 조합을 만들려고 해. 어떤 동의를 받냐 이 얘기인 거거든. 그럼 재개발이면 일단 소유자 관계된 부분으로 봤을 때 동의가 높다고 했어요. 면적의 동의가 높다고 했어요. 소유자 얼마? 4분의 3. 4분의 2면 2분의 1이잖아. 뭐라고요? 4분의 3. 그리고 뭐가 된다? 면적? 2분의 1. 맞습니까? 동의를 받아 누구에게? 시장, 군수 등이라는 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시군 등의 인가. 시장, 시군 등의 인가. 됐죠? 그리고 네 번째, 임원에 대한 임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참 잘 나와 이것도. 임원에게 몇 년? 3년 이하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리고 봐,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벌금 물어보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결격 사유이므로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벌금의 결격은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인가권자인 지자체의 장 등이다 라고 하더라도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시면요. 5번 지문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해안이 됐어요. 다 보여. 뭐라고요? 대의원회. 시작. 대의원회입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인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죠? 조합원 수가 몇 명? 100명 이상인 정비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건 내가 일부러 개발조합, 정비조합 비교해 드린 거야. 됐죠? 구분해 보시고 꼭 확인하셔야 돼. 개발조합이냐 정비조합이냐 요 얘기였었죠? 됐고, 그 다음 6번. 6번은 무슨 사업 물어보고 있나요? 그렇죠.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물어보고 있는데 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동의를 받느냐. 하나 주의할 거. 재건축이 나오면 꼭 뭘 봐야죠? 주택단지 바뀐지 아닌지. 주택단지 아닌지 바뀐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에 대한 거와 면적 3분의 2 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일단 동의 나오면 이게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를 일단 봐야 돼요. 그럼 재건축이면 단지 아닌지 바뀐지도 일단은 구분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7번. 아직은 안 나왔는데 분명히 한 번은 물어볼 얘기. 봐요.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한 뭐다? 자격 요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임원에 대한 부분에 뭐다? 자격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다. 됐죠?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소유한 거랑 거주한 거랑 구분해 줘야 되겠죠. 소유 키워드, 그다음에 거주. 됐습니까? 임원에 대한 부분에 둔다. 그럼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봐봐요. 소유는 몇 년? 그렇죠? 5년 이상 소유할 것. 또 정비구역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요건이라는 걸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두겠죠. 됐습니까? 아까 요건 거주 1년 소유 5년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뒤에 단선 나중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8번 좀 봅시다. 오른쪽에 8번. 누구는 대의원이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의원으로 본다. 누구? 조합장.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대의원으로 보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요즘은 참 잘 나옵니다. 한 5번 나왔나 봐 우리 시험에 이거. 그렇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고, 조합장은 대의원의 뭐다? 의장 된다면 대의원으로 본다고 얘기했었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배웠고, 밑에 보시면 이제 내용에서 11번 정도 봐볼까요? 11번 정도, 아니 10번 봅시다. 10번. 10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시공자 선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사업이래요? 재개발. 그런데 누가 시행자가 되고 있답니까? 소유자가 시행한대요. 그러면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일 때 시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쟁 입찰로 할 리는 없다고 했죠. 조합이 없으니까 언제? 조합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그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 줘야 한다.
이거를 경쟁 입찰로 간다고 많이 속이는 게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11번 봐보시면요. 재건축 사업은 누가 시행하죠? 이거 시행자 물어본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얼마?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 등록사업자 뭘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짧으니까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내용을 보고 문장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다면 나머지는 지금 할 얘기 아닌 것 같고 오른쪽에 15번 15번 오른쪽에 15번 봐봐요. 그러면 15번 좀 읽어볼게요. 말하지 않은 건 안 봐요. 말한 것만 봐요. 15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 누가? 아는 것도 있어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그리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도 없다. 우리 개발법에서 배웠던 거와 똑같은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죠. 됐습니까? 그 문장 지금 한 것만이라도 일단 반복해 읽어봅시다. 나머지 말하지 않은 건 뭐다? 차차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펜 좀 줘보실래요? 펜을 안 가져왔네. 그럼 우리가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뜨고요. 그죠? 두 팔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또 점심을 뭘 먹나. 그런 걸로 하루 낙을 삼아야 돼요. 점심 먹는 거. 우리 점심 말고는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진 않군요. 어쨌든 점심을 가장 잘 먹지 않나요? 저녁은 보통 이제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대충 먹으려고. 그런 분이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을 안 먹어요. 그리고 버티죠. 한 10시 뭐 이럴 때. 버티다가 TV를 틀었는데 먹방이 나오잖아요. 무슨 허영만 선생님 식객이라든가 등등 보다 보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빠이 시키죠. 그리고 또 먹고 또 자고 붓고 그게 반복되죠. 찌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차피 우리 공부한 동안 좀 먹고요. 붓고서 뺍시다. 봐요. 상업시행계획입니다. 어디만큼 맞죠? 정비 기본 방침 해봐. 정비 기본 계획, 재건축 안전 진단하고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 정하지. 그 다음 뭐하지? 추진이 정하고 조합 만들어서 그 시행자가 시공자 뽑고 그 다음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시공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에 하겠지만 그렇죠? 어쨌건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행자가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할래요 라고 만드는 게 사업시행계획이거든요. 이게 개발법에서는 뭐였죠? 실시계획이었어요. 여기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뻔해요 사실은. 근데 물어보는 것도 뻔하고. 근데 일단 봐봐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제는 인가를 받자. 솔직히 말하면 사업시행계획까지 인가만 돼도 거의 사업은 다 다가온 겁니다. 아직은 철거할 수는 없지만 가역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업시행을 만드는데 일단 봐요. 14일 이상 일반 공람을 하고요. 요번 문제 이거 나왔죠. 통합심의. 그렇죠?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받을 때 각종 심의를 받아요. 심의 진짜 많아요. 건축위원회부터 해서 도시기획위원회 각종 위원회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거를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걸 물어봐서 35회에서 참 낯선 지문이었죠. 하지만 국어적으로 본다면 풀 수는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지문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그리고 200m 이내에 교육설이 있다면 교육감 등과 협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죠. 그리고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거. 작성하여 인가받자. 시작. 작성하여 인가받자입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이런 1, 2번 내용 나중에 하고도 자주 안 나옵니다.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건 주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X하지 마요. 그렇죠? 주로 나오는 건 요거 내용.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물어볼게요. 사업시행계획은 뭐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봐봐요. 여기 봐봐. 설치, 배치, 건설, 건축. 대부분 다 이 얘기예요. 설치하고 배치하고 설치하고 건설하고 건축해. 이게 사업시행계획이야. 그냥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뭐를 지어, 뭐를 건설해, 실제 뭘 건축해. 이걸 정하는 게 사업시행계획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할 관리처분계획은 뭔지 알아요?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에요. 쓰지 마. 좀 이따 할 거니까. 사업시행계획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뭐를 건설하고 설치하고 배치하고 건축할 걸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이라던가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같은 거,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임대주택 건설계획,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사업시행계획이에요. 그리고 요거 나올 때 한 번 기출된 게 이겁니다. 임대주택 건설계획에서는 재건축 제외. 물어봅시다. 재건축은요, 아까 얘기했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환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임대를 또 지라 하면 너무 가혹한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로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 용적률을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7번 미음번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야, 너네 용적률 200인데 300까지 완화해 줄게. 나머지 100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죠? 장기 임대짓게 국민주택 규모주택 지어봐. 이거는 미음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번은 뭐라고 이해하자?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짓게 하는 게 미음번이고 리을번은 달라요. 됐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무 인센티브 준 것도 없는데 정비사업 한다면 그냥 임대주택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건 재건축은 안 들어가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뭐는? 미음번은. 리을번은. 하여튼 미음은 뭐가 되죠? 미음번은, 써있구나 밑에. 미음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적률 완화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용적률 완화. 시작. 용적률 완화. 사실은 오른쪽에서 나중에 얘기할 거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용적률이 200%인데 300%를 완화해 주겠대. 그럼 나 좀 봐요. 100% 완화가 됐죠. 그럼 물어봐요. 용적률 해봐.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잖아. 용적률이 100%가 완화되었다는 말은 대지가 10,000제곱미터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장난이 아니야. 10,000제곱미터면 이야, 이거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완화해 줬더니 니들만 배불리 먹고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개발이익은 환수해야죠. 그러기 위해 하는 게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계획이에요. 그 부담 비율이고 이게. 이해갑니까? 따라서 미음은 뭐가 되죠? 주거환경 사업은 제외되겠죠. 왜?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재건축에서 임대 짓던데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재건축 임대는 없어요.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짓게 하는 거고 그 지어진 거를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얘기지 임대 진단 말이 아니야 재건축이. 알겠습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 이걸 자꾸 오해하더라고. 어쨌건 이런 걸 집어넣고 나머지는 지금 할 얘기 아니야. 안 나와 솔직히. 재개발 임대에 대한 세부 내용 말고는 물어보는 게 없어서 이건 나중에 2월 달에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넘어가시면 필수 지문 몇 개만 얘기해 줄게요. 필수 지문 몇 개만.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요거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일단 봐봐요. 1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시작.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 보입니다. 그럴 때 일단 봐요. 첫 번째,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을 제외하자.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을 제외해. 첫 번째 무슨 사업? 그렇지, 재건축이야.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시행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는?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이죠. 시작.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 계획을 제외하고, 누구도 인가를 받아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라. 맞죠? 이게 처음에 우리 11.12에 볼 기본입니다. 나머지는 오늘 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안 나오고, 솔직히 요 중에 자주 나오는 거는요 2번하고 나중에 9번 그 정도만. 근데 어려워서 지금 얘기 못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2월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들 자주. 이 부분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관리처분 계획으로 갑시다. 그럼 내용에서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시작. 관리처분 계획이다. 그럼 말했어요. 봐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처분 계획을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라고 어제 얘기했더니 눈치 보다가 간단히 관처? 그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가격 정리하는 계획이에요. 뭐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가격 정리하는 계획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다. 그럼 봐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요 B씨였던 가정해 봅시다. B씨, 주택을 B씨가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가 1억인지 2억인지 판단도 안 됐는데 일단 철거했어요. 가만 놔둘까요? 또 촛불 들고 나올까요? 그렇죠? 언젠가부터 무슨 안 받아들이면 촛불 가져오는 속까지 생겼죠, 우리가. 어쨌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 정리가 돼야지 부실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철거되기 전에 이제 가격을 정리하려고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인 거야, 사실은. 그럼 간단히 말해서 봐봐요. B씨가 1억 원으로 평가가 됐다 이거야.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를 해서. 근데 요 B씨가 분양 신청한 게 나중에 얼마인가를 봤더니 얼마짜리를 B씨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분양 신청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B씨가 공유해도 사업이 끝난 관리처분 계획상은 한 주택만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 하냐면 1주택 공급주의라고 해요. 1주택 공급주의. 안 그럼 뭐다? 부의 형평과 배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유했어도 하나 주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주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항상 그 예외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렇죠. 그 얘기들. 근데 문제는 봐봐요. 이럴 때 B씨가 1억에 대해서 사업 후에도 1억을 주는 게 같은 가치다. 즉 비례율이 100%다 라고 한다면 1억 원 정도의 분담금만 내면 B씨는 뭐 할 수 있죠? 새 집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사업 전 거, 사업 후 거의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을 만드는 걸 뭐다? 관리 처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요. 시작. 관리 처분을 위한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자?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봐요. 그 관리 처분 계획이 작성인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최초로 뭐다? 나온 효과가 철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철거하는 단지를 보고 있다면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된 게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다 얘기했죠? 철거하는 단지를 보면 내가 부르라고 했죠. 그 일하시는 분들. 저기요. 철거하는 거 보니까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죠?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렇죠? 제가 진짜 물어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렇죠? 전 참 물어보는 거 잘 물어봐요. 댕기면서. 그렇죠? 싫어하죠. 어쨌든 내용에서 보시면요. 봐요.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을 일단 만들려면요. 이 종전에 있는 소유자들이 과연 다
분양 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 가진 자들도 분양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할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분양 신청할게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옥석을 먼저 가려내야 돼요. 분양 신청할 자와 안 할 자를.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되고 나서 1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요.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이해갑니까? 통지하고 공고하자. 120일 이내에. 시작. 통지하고 공고하자. 이때 뭐가 오는 줄 알아? 집에 A4지로 복사된 컬러풀한 종이에다가 떡제본해가지고 차관권이 와요. 이게 관리처분 자료야 이게. 그래서 비례율이 100%일 때 너는 이게 1억이었으니까 네가 2억짜리 분양 신청하면 1억 원 분담금 내야 되고 비례율이 150%였을 때 1억인데 2억 신청하면 5천만 원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례율 따라 가지고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 도표가 그려진 그림을 우리 보내줍니다.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하라고 시키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이 얼마입니까? 30일 이상 60일 이내가 되어져요. 요것도 한번 나왔어요. 20일 내 연장할 수 있고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한다. 달 분양 신청이 많이 안 되면 20일 내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 신청을 한 자들에 대해서만 오른쪽 마취로 뭐 해주는 거다?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양 신청을 한 자에 한해서. 됐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서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30일 이상 공람을 하고 시군 등의 인가를 받아서 이제 인가받은 이후 철거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D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D. 이 D를 처리하는 게 몇 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봐봐요. D를 처리하는 방법 밑에 있죠. 아하, 손실보상협의입니다. D를 처리하는 방법. 됐죠? 그러면 여기 또 나왔어요.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 시작.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 철회했다. 제외됐다. 왜 제외됐죠? 너무 코딱지만 해서. 제외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가 되죠? 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왜 할 수 없느냐? 바로 위에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내에는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어요. 강남 3구와 용산구.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무슨 날? 다음 날부터 시작.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런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줘야 되고 협의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줘야 한다. 매도 청구면 뭐 재건축일 테고 수용 재결이면 재개발 등이겠지. 저 동의하지 않은 자를 처리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요 90일 60일을 채우시오도 33회 때 문제였고요. 요번에 35회 때 문제는 뭔 줄 알아? 이야, 이걸 물어봤어. 사유.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제외된 자, 할 수 없는 자가 나왔는데 봐봐. 철회된 자를 물어보고 나서 박스에 3개를 집어넣고 아마 기역, 니은, 디귿을 쓴 것 같아. 박스에 3개 집어넣고 이 니은을 뭐라 넣는 줄 알아? 철회했는데 기간 종료 후라고 냈어. 와, 대박이야 이거. 따라해봐요.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기억나지 이거? 이걸 외워놓고 왜 틀리냐고. 아니 철회는 전에 하는 거라니까? 후에 철회를 어떻게 해? 이미 서로 들어갔는데 철회 몰라? 장래무효라고? 취소 소급무효고? 안 배웠어? 에버바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감미롭게 해야 돼. 시작. 전에 복창시킬 거야.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전에 제외.
어떤 분들이 싸워.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노래의 원곡이 뭐다. 이렇게 싸우고 앉았는 거야. 물어보러 왔어. 선생님 이거 원곡 이거 아니에요? 조덕배의 꿈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맞추지 말고 공부나 해. 어쨌든 그래서 전해 철회. 대원칙인데요. 이 사소한 걸 놓치는 거예요. 어느 법에 어디 가도 철회는 전해하는 거지 후회하는 게 어딨냐고. 철회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장래무효인데. 이해갑니까? 그래서 전해 철회하는 거다. 이걸 물어봤던 게 바로 작년도 문제였어요. 완전 거저야 거저.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 중간이 없다니까.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작년도에 공법 하급 문제 몇 개? 20개 했다니까요. 요즘에 상중하가 공법에 상 10개, 중 20개, 하 10개 이런 식이었거든.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 20개야. 중 10개, 상 10개야. 그러니까 못 풀 거 10개, 풀만한 거 10개, 우리 기본 수업들은 푸는 거 20개 이렇게 나와. 저는 학급을 어떻게 분류한다? 수업만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저는 학급으로 봐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야. 20개 맞추면 50점이야. 정확하면 맞을 수 있다니까. 전에 철에만 알아도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 쉬워. 과한장에 그걸 틀리고 앉아가지고 진짜 뭐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가 되죠?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가 됐으면 뭐한다? 철거한다.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공사할 때 완료하면 준공검사 인가받고, 그리고 대지확정 측량하여 토지분할하여 통지하고, 대지건축물을 새로운 걸로 이전 고시하면 다음날 권리 취득하고 이순 후 청산금 증서 지급하고 등기 치면서 끝. 등기할 때 다른 등기 제한은 마찬가지. 이해갑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순서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업법은 순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순서를 알아야 살이 붙어요. 순서를 모르면 살이 안 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라인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봐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봐요.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BC, A, 갑, 을병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한 주택 공유해도, 여러 개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토지를 공유해도 어쨌건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1주택을 주고 남은 게 있지. 남은 거는 뭐야? 일반 분양인 거야. 이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줄어들겠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용적을 많이 짓는 거를 선호하는 거야. 조합에서. 그래야지만이 뭐다? 돈이 남으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남은 주택은 공급 대상자의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 분양이 됐건 임대가 됐건. 어쨌건 뭐야? 1주택 공급주인 거야. 그렇죠?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다음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는 경우도 있다. 시작.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나와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건축을 과밀 억제 권역에 밖에서 하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요. 참고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부분은 다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이해갑니까? 저 위에 뭐 포천, 양주 뭐 이런 데는 아니지만 의정부 일부하고, 그렇죠? 그 얘기. 파주도 일부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죠.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용인 일부도 아니고요. 안산도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과밀 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과밀 억제 권역에 바뀌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요. 그렇죠? 하지만 절대 주의할 거 뭐예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어디가 됐건 무조건 1주택. 투조. 지금은 뭐 강남 3구와 용산 9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건 뭐 그쪽이 아니면 다 관계없겠죠. 알겠습니까? 옛날에 얘기했던가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하도 투기과열지구와 주정대상 지역이 많다 보니까 서울은 뭐 강남 3구 시작하다가 서울 전체로 확대했다가 서울 주변에 과천, 성남 뭐 등등 지정되는데 우리 동네만 지정이 안 되는 거야. 의왕, 안양 쪽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왜 지정 안 하지?
지정돼야 전매제한받는 것밖에 나쁜 게 대출 안 나오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몇 달 있다가 지정돼서 잔치했다니까 기분 좋아서 그렇죠? 지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대구 뭐 대전 지방 광역시 뭐 부산 다 지정됐잖아 그때.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뀌고 싹 다 없어진 거지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전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참 그랬었어 옛날에.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가진 만큼. 국가 지자체 LH 등이 하는 거 가진 만큼. 세 가지예요. 재건축이 아니어도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든가 국가 지자체 LH 등 가지고 있는 거라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실제 평가사 문제에서 LH가 소유한 거 기숙사 용도 물어본 적 있어요. 재건축이 아니어도. 알겠습니까?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림 잘 보고 뭐 하는 건지만 아시면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볼 때 뭘 기억하자? 가격, 뭐 분양, 가격 관련된 거, 분양 관련된 거, 뭐 철거 관련된 거. 이런 거와 관련된 게 대부분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내용 자체가. 여기다가 뭐를 건축한다, 뭐를 건설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그건 다 사업시행 계획이에요. 이해갑니까? 봐요. 오른손 들어봐요. 정비법 계획 네 가지 뭐였죠? 맨 위에가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이게 4대 계획입니다. 맨 위에 기본 방침은 빼고 뭐라고요?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럼 뭐를 물어볼게요. 뭘 건설하는 계획, 건축하는 계획은 어디 들어간다고? 사업시행 계획. 가격과 철거 분양 얘기는 관리처분 계획. 내 말 뜻 이해하겠죠?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왜게든. 그럼 물어볼게요. 사업시행 계획의 내용이 뭔가 쭉 봤더니 무슨 분양, 설계, 철거,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가격이지. 분양 예정인 건 정확히 모르잖아. 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잘 나오는 거 종전의 시작,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 그 다음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주의할 거 종전 거의 가치 정지 시점이 이때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있는데.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시점을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치 산정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되고 나면 감정평가 법인 등 고용해가지고 종전거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뭐라고요?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정비사업비의 추산액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인데 한 번 나올 게 뭔지 알아요?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2년 전 평가사 문제였어요.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아까 했죠. 이거를 제외시키면요. 어차피 조합에서 부담금을 낼 때 돈이 부족해요. 그럼 다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포함을 시켜야지 제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말 뜻 이해하죠? 한번 말해. 사업비의 추산액에 재건축 부담금은 포함된다. 시작. 이해를 해.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 단위로 걷어서 내는 겁니다. 개인부가 아니야 이거. 조합 단위로 걷어서 내는 건데 어차피 부족하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포함 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두 번 일을 안 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 전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사업 후에 걸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사업 전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사업 후에 소유권 외의 권리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간다고. 넘어가. 굳이 해지하지 않는 이상. 이해갑니까? 그래서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도 집어넣어요. 사업시행 계획에. 이해갑니까? 계약 해지하지 않는 이상 넘어갑니다. 게다가 주의할 거
세입자에 대한 부분에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도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지상권자 등이 용익 목적 달성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지 안 했으면 넘어가는 거고 해지했으면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세입자. 그럼 물어볼게요. 세입자의 이주 대책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일까? 아니야. 세입자 이주 대책은 상업시행 계획이에요. 여기는 뭐다? 손실보상. 가격 얘기하는 거야. Understand? 가격의 내용만 알아도 2월 달에 준비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리 처분이 이루어질 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오른쪽에 구체적 기준 하나만 이해합시다. 구체적 기준. 첫 번째. 아까 기억나요? 재개발 등에 대한 부분은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아까 기억납니까? 재개발 소유자 불러봐요. 시작.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재개발 관리 처분이에요. 이해갑니까? 이것만 4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상권자는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이다. 그러면 재개발의 지상권자에게 관리처분계획상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X. 근데 왜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는 거다? 지랄하니까. 입을 막아놓기 위해서 사용해. 정비사업에 지장 안 주게. 그런 의미지 지상권자에게 관리처분할 때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 주의해 보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봐봐요. 사업 종전거가 관리처분 특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재미삼아. 사업에 내가 종전거에 내 가치 지분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1억 전재산인 사람이 나중에 새 집 받는데 1억 원을 내야 한다면 1억 구할 수 있어요? 1억이 전재산인데 1억을 더 내라? 내기 쉽까 어려울까? 어렵죠. 어떤 분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돼지 대기야. 근데 요즘 대출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 집단 대출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금리도 높고. 그렇죠? 왜? 아직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일종의 이 집단 대출은 PF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대출 안 대주려고 그래. 은행에서. 부도날 수 있으니까. 만약이라도 지연되면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왔다 쳐도 1억에 대한 이자를 내려고 그래 봐. 전재산 1억인 사람이 1억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새 집에 이사가는 초이스를 할까? 팔고 돈 피 받아서 딴 데로 가서 또 험불하게 살까? 후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나가죠. 이래서 안 되겠다. 야,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자. 그래서 LH 등이 시행자가 되면 시장 LH 등이 시행자가 되면 지분 나오면 단어가 뭐야? 공동소유.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원주민 정착률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서. 관리처분 특례지 일종의. 이해갑니까?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원주민들이니까 60 이하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큰 건 안 줘요. 전용면적 60이면 분양은 24평입니다. 85. 나중에 주택법에서 얘기할게요. 그렇습니까? 60 이하입니다. 작은 거 줘요. 그렇죠? 보액기. 그리고 뭐다? 10년의 범위에서 공동소유합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60 이하라는 거 요거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만들고 다음 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첫 번째 철거. 시작. 철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될 거의 첫 번째 효과가 철거입니다. 부신다? 아, 인가됐구나. 됐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거 예외가 있는데 뭐 좀 물어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안 됐어요. 그러면 가격 정리 안 된 거죠.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문을 쿵 닫으면 1cm씩 기둥이 주저앉고 있어요.
매일.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꼭 지나가다가 여인네 희롱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찰차가 매일 와야 돼요. 사건 사고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무조건 관리처분객 인가한테 따고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와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난,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 그럼 기존 건물 소유자 동의 또는 시군에 대한 허가를 얻어가지고 철거할 수 있다. 그래도 권리 의무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에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다면 죽어도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권리 의무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봐봐요. 철거되면 어떻게 되죠? 사용 수익은 정지되고, 하지만 동의받은 경우 등은 뜰 수 있겠지만, 그리고 사용 수익이 정지되면 소유자만 못 씁니까? 용익권자도 못 씁니까? 용익권자도 못 쓰겠죠? 그럴 때 지상권자 등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못 쓰니까 용익권 달성 어려우니까. 이해가셨죠? 하지만 하나 주의할 거 봐요.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이 소멸돼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죠. 그게 뭐죠? 전세권 성립 요건이 뭐예요? 그 안에 전세금. 그렇죠? 전세권 용익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은 담보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금 또 지상권이 있을 때 지상 현존가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임차권,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소유자한테 행사하면 소유자가 전세금 적금 들었을까? 다 쓰고 없을까? 그래서 시행자에게 청구합니다. 금전 반환 청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금전 반환 청구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괄로 진행하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소유자마다 돈 줘야 한다면 참 못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부분 다 알아서 먼저 줘. 시행자가. 시공자 시공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됐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가 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남들은 다 이사 간다고 하는데 지 혼자 사과나무를 심겠대. 다 이사 가는데 왜? 알박는 거야. 돈 더 받으려고. 이런 놈들 있다 없다? 겁나 많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민법, 주임법, 상건인법에 대한 계약기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민법의 지상권 처단기간 수목 30년을 버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5년, 주택임대차 2년 버티겠다? 안 된다. 이해갑니까? 등등등.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에는 계약기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좀 안 나왔는데 언젠가는 물어볼 겁니다. 한 번쯤은. 효과. 철거부터 모든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을 제가 줄 맞춰 놓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기본 법조문을 보면 되게 헷갈려요. 하지만 내가 줄 맞춰 놓은 거니까 한꺼번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공사 완료합시다. 라인만 잡아놔요. 준공인가 받고, 그 다음 대지 확정 측량하여 토지 분할하고 통지하자. 시작. 준공인가 받고 대지 확정 측량하며 토지 분할하여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가 되면서 등기치고 마무리. 앞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순서 물어본 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기출문제에서. 이해갑니까? 뭐가 먼저예요? 준공인가가 먼저. 소유권 이전보다 준공이 먼저야. 잘 공사 끝났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 물어봐요? 건축법에서도 건물 지을 때 그냥 사용하고 나중에 검사 받나요? 아니면 안전한지 사용검사 승인 받고 쓰나요? 마찬가지예요. 준공검사 인가 받고 쓰는 거라고. 그럼 대지건축물 이전고시를 이때 하는 거죠. 등기인 처분 요건. 그리고 청산금 주고 마무리. 그렇죠? 입니다.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순서가 중요해요. 뭐 챙기자? 뼈다귀. 뼈다귀탕 먹고 싶다. 뭐라고? 뼈다귀. 그렇죠? 이라고 내용들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 그러면 마무리 필수 지문 보고 집에 갑시다. 봅니다.
일단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봐요. 앞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 아까 하나 안 한 게 있다. 앞에 여기 관리처분계획 볼 때 봐요. 분양신청 절차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되고 나면 그죠?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주의할 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그와 같은 건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다 소유자 거라 분양신청 공고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개발인이 가능한 거야. 재개발은 20인 미만이면 조합이 없이 소유자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한 사람이 소유한 거라면 굳이 분양공고 통지할 이유가 없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내용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핵심 지문인데 이게 1번 지문이 사실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지금 세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일단 날짜만 볼게요. 1번.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며칠?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등등등 내용 등을 넣어서 소유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하지만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1인인 경우라고 한다면 무슨 사업일 땐? 재개발 사업일 땐 그런 통지나 공고는 필요 없겠죠. 제외된다. 됐죠? 두 번째, 전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시작.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뭐라 이해하자? 가격과 관련된 거다. 내가 아주 중요한 건 모아놨는데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뭐다? 추산액. 왜 얘는 추산액일까요? 정확하지 않아요. 안 끝났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 종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종전 것의 가격 산정 기준은 언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있은 날. 저처럼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비사업비에 추산액도 들어가는데 재건축 부담금 뭐라고? 그렇지 포함. 그리고 세입자별 뭐하죠?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그 평가액이라는 게 관리처분계획의 등등 내용이다. 됐습니까? 중요한 거 일단 4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번은 지금 보기는 어렵고 4번도 어렵고 그렇죠? 5번 봐보자. 오른쪽에 5번. 그 5번 관련된 거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입니다. 시작.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그럼 뭐를 제외하죠? 지상권자.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재개발. 꼭 한 번 더 얘기해요. 정비법은 무슨 사업인지 꼭 봐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지상권자를 제외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또한 사업시행자가 누구일 때?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건축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공동 소유니까 뭐를? 지분형 주택. 공급 관리처분 특례.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지 내가? 그렇지. 철거. 빙고. 철거식이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내용에서 다만 예외적으로 폐공가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경우인 등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뭐다? 동의 및 시장군수의 뭐다?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권리 의무에 뭐다?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용익할 수 없게 된 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럴 때 금전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시작. 사업 시행자에게 금전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8번, 9번 등등은 아직 안 배웠네요. 그쵸? 그 정도. 그리고 9번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청산금 소멸시효가 있어요. 청산금 소멸시효 5년. 그래서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청산금 좀 봐볼까? 말 나온 김에 봐요. 오른쪽 밑에. 금전 차익에 대한 청산금 주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청산금 여기 4번에 있죠. 소멸시효. 다음 날부터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됐죠? 나중에 좀 문제 풀어보시면 알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은 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50점은 맞아요. 그래서 정비사업 주요 라인 따라서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 2월 달에 추가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특히 정비법은 반드시 전주 걸 보고 와야 돼요. 2월 달에. 안 그러면 못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이 또 알아야 저도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정비법 마무리했고 건축법 135페이지. 요게 다음 주에 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